안녕하세요. 시스코 코리아 공공사업부 클라우드 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최홍준 이사라고 합니다. 자, 시작에 앞서 여담 한마디 말씀드려 봅니다. 흔히 공공에서 IT라고 하면 ABC라고도 하죠. 즉,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약어를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비단 공공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근래에 들어 공공 영역에서도 민간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스코가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시대 공공 부문에서 시스코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클라우드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클라우드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왜가 아닌 특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의 클라우드는 민간 클라우드와는 달리 공공성에 부합되면서 안전하고 견고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공은 민간과 다르게 일부 대민 서비스는 이용자가 적어도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서비스들이 있고 비대면 복지 서비스 등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에 시스코는 공공 클라우드 부문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세션의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 동향을 확인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주요 선도국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알아볼 것이며,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가 공공 클라우드 전환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체 클라우드 구축 준비 중인 지자체 그리고 연구기관 또한 해외 지사가 많은 공공기관을 위해 시스코가 어떠한 솔루션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세션으로 클라우드 국내의 시장 동향을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전환 주요 선도국의 진행 상황과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진행 중인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9년 약 274조 원 대비 매년 21.4% 성장하여 약 7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4년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9년 약 274조 원 대비 매년 21.4% 성장하여 약 7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예상 규모는 년별로 19년 274조, 20년 350조, 21년 420조, 그리고 22년 510조, 23년 620조를 지나 24년 720조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SaaS가 6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PaaS가 39.1%로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성장률은 PaaS가 39.1%, IaaS가 38.4%, SaaS가 19.8%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시장은 24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19년 1.3조 원 대비 연평균 16.7% 성장하여 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예상 규모는 연별로 19년 1.3조, 20년 1.5조, 21년 1.8조, 22년 2.1조, 23년 2.4조를 지나 24년 2.8조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SaaS가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IaaS가
44.7%로 아직은 높은 편입니다. 서비스형 인프라로 이아스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SaaS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SaaS에 이어 이아스는 44.7%,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인 PaaS는 9.82%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아미고라고 아시죠? 이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리고 구글, 오라클사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은 높은 기술 수준, 그리고 기존 IT 생태계의 지배력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MSP 업체들과 함께 그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공 부문은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민간의 고품질, 안전하고 첨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의 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8년 클라우드 스마트 정책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고품질, 첨단 서비스 기반 공공 서비스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영국은 호주와 더불어 17년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원칙과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도입 및 유통 마켓을 운영하여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첫째, 중앙정부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둘째, 사스 이용 우선, 셋째, 내외부 영역 제약 없는 이용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각각 정보 시스템의 88%, 보유 데이터의 90%를 이미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였고, 산업부문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기존의 대형 플랫폼 기업 외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앞세운 다양한 사스 기업들이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클라우드 시장의 구조 변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사스가 63.6%, 이아스는 21%, 그리고 파스는 15.4%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저렴한 도입 비용, 뛰어난 접근성, 신기술 적용의 용이성 등의 이점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사스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19년 650조에서 20년 703조로 8% 증가했으며, 그중 클라우드 시장은 19년 285조에서 20년 354조로 24.3%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 산업 생태계 분야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인 파스와 사스는 쉽고 빠른 개발,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최근에는 Everything as a Service의 핵심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기업은 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 융합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하여 아이아스와 파스의 경계를 허물고 자체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은 몇 차례 클라우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위한 초석을 이미 마련하였는데요. 이용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정부, 지자체로 확대하고 대상 자원도 비중요 정보에서 국가안보, 수사, 재판, 정부, 지자체 내부 업무를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22년 10월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조달 계약 체계를 혁신하고 15년 보안인증제 시행으로 이미 안전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 초기 단계로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현재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인식 부족 등으로 국가 전반의 클라우드 확산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가 정보화 예산 대비 클라우드 이용 금액이 미국은 21년 12.1%이나 국내는 미약하지만 1% 수준입니다. 또한 공공에서 이용 가능한 보안 인증받은 사스가 부족하고 인프라 서비스 즉 이아스 위주로 그 이용이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보안 인증을 획득한 192개의 사스 이용이 가능하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보안 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아스 11개, 사스 17개, 총 28개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안 등 일부 제도적인 규제로 공공부문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경험이 부족하였고 기술, 정책, 제도, 특히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등 인식률이 아직은 많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제도적 한계 등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내부 업무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되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문은 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도출하였고 특히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산업 분야 즉 제조, 물류,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 복지 등에서 사스 개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지원을 통해 전 산업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 확산 등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활용률은 해외에 비해 아직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시스템 구축, 소유 중심의 기업 문화, 시스템 변경에 대한 부담, 안정성, 보안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 등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한편 사스는 기업의 신속성 향상, IT 자원의 유연한 운영 등 측면에서 구축형 소프트웨어 대비 효율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사스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사스 전환의 기술적 어려움, 기업 수익 구조 변화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해외에 비해 사스 전환이 현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장 내 사스 비중은 글로벌 703조에서 224조로 31.9%나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는 5조에서 1조로 16.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스 전환은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전체를 재개발하는 수준의 기간,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부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스 전환 시 사용량 기반 과금 방식으로 수익 모델이 변경되어 단기적인 매출 감소가 유발되며 이는 사스 전환의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스 이용을 확대하고 구축형 소프트웨어를 사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서비스형 플랫폼, 즉 파스 활용보다는 단순 인프라 전환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서 파스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이고 국내 기업은 글로벌 대비 후발주자로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기술력 대비 레퍼런스 부족 등으로 플랫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력 부문에서도 산업 전반의 클라우드 활용, 인공지능 기술의 범용화 등 클라우드 전문 인력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전문 인력은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2년에서 24년 클라우드에서 필요 인력 수요는 1.1만 명으로 예상되나 현재 공급 인력은 5천 명으로 6천 명 이상이나 부족한 것으로 21년 5월 클라우드 전문 인력 수급 전망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20년 기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자가 5,384명으로 가장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임금 차이 등으로 인력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부문에서 글로벌 기술 동향에 발맞춘 원천 기술 개발은 지속되었으나 민간의 수요에 즉시 대응하고 응용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술은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수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 국내 사업자들은 데이터 센터를 활발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데이터 센터는 2000년 53개에서 21년 현재 156개, 즉 민간 88개, 정부 공공 68개로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의 증가에 따라 전력 사용량 그리고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확충,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양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그럼 국내의 클라우드 동향에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우리나라가 공공 클라우드 부문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였고 민간과의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활용 모델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가 가능하여 인공지능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최근 클라우드는 타 기술 및 산업과 융합하여 온, 오프라인 대부분의 서비스가 클라우드화되며 Everything as a Service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즉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운영 및 관리 등이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서비스화를 거쳐 AI, AR 또는 VR 등 가상 환경, 그리고 디지털 트윈, 현재 회자되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IoT 등 모든 것이 서비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경제,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트래픽 급증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원격 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 수단으로 백신 예약 시스템 같이 급증하는 트래픽 관리, 그리고 보건 마스크 앱 등의 신속한 대응 사례에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간 몇 차례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공공, 산업의 클라우드 이용 기반을 조성하였고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였는데요. 부연 설명드리면 1차 기본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신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그리고 마지막 3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공, 산업 전 분야의 클라우드 이용을 전면 확산하고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격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통해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를 가속화하고 디지털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1년 6월 통합관리기관이라는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지정된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내부 인사, 회계 등 중요 업무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곳을 데이터 센터로 지칭하며 행정안전부가 심의하고 지정관리합니다. 현재 16개 기관에서 공공 데이터 센터 지정 신청을 하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 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통합관리기관으로 21년 6월 정의하였습니다. 행정 및 공공기관은 공공에서 지정하는 보안 수준을 확보하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서류 검증, 82개 요건의 현장 실사를 통해 지정 심의를 하고 지정 후 매년 품질 성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관에서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고 입주관리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행정공공기관이 정보 시스템 유형 및 보안을 고려할 때 어느 센터를 활용하면 효율적인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 수사, 재판, 내부 중요 업무 등 주요 처리 정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지정,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활용하고 그 외에 공공 클라우드 센터 이용 대상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관계 법령상 시설 제어, CCTV 등 특정 장소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승인하에 자체 클라우드 센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흔히 우리는 PPP라고 알고 있죠. PPP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약자로서 민간,
공공협력형 클라우드 센터 유형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및 운영 범위에서 데이터 센터와 같은 물리적 건물, 클라우드 인프라 설비, 보안 및 운영 관제에서 자체 구축형은 전부 공공에서 관리하는 유형이고,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민간으로 활용하고, 보안 및 운영은 공공이 주관하는 모델이 민간 클라우드 센터의 민간 구축형입니다. 그리고 공공 클라우드 센터 내에 민간, 공공 협력형은 데이터 센터 설비만 협력하는 모델과 센터와 인프라를 민간으로 하고 운영과 관제를 공공이 전담하는 건물 설비 협력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CSP 업체, 국내 N사 간 민간 공공 협력형 공공 클라우드 센터 적용 사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21년 사용 협약을 맺고 22년 데이터 센터 완공 후에 시범 운영하고 23년 협력형 공공 클라우드 센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서 마지막인데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코가 공공 클라우드 부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안전하고 견고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그리고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복잡해 보이시죠? 이는 시스코가 그만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제가 시스코 입사 초기에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어느 곳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단점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제 스스로 이해를 돕고자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여 제가 직접 그려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많은 솔루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라우드 관련 설계, 구축부터 운영을 해보고 다양한 많은 고객사 대상 컨설팅을 경험하였는데요. 제가 클라우드 관련 설계, 구축부터 운영을 해보고 다양한 많은 고객사 대상 컨설팅을 경험하며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이제 클라우드 전환, 구축을 고려하고 계시고 이미 진행하여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전환 구축은 단계 1을 지나 단계 2에 진입을 하고 있고 물론 3, 4단계 고려 중인 기관도 있습니다만 7년부터 공공부문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진행했던 미국은 현재 단계 3을 지나 단계 4로 진입을 하여 효율적으로 여러 민간 CSP 업체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는 제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작전 반경에서 여러 리저를 가진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하였는데요. 그러나 단일 사업자로 인한 단점들이 노출되면서 현재는 미 국방부 합동전투원 클라우드 역량 사업, 즉 JWCC 프로젝트로서 현재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 계약하였습니다. 이는 아미고라 불리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IBM, 구글,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존 10년에서 1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CIA 경우 국방부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처음부터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계약을 한 것으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클라우드 통합 포털 부분인데요. 시스코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공에 적합한 또한 이미 전자정부 플랫폼 등에 적용되어 운영 중인 오픈소스 기반 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된 포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코는 민간과 달리 안전하고 견고한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5가지 서비스, 즉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운영 및 관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트 서비스, 특히 공공부문 정보 시스템 자원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시 파스 또는 사스 우선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시스코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근간이 되는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기존 환경과 동일한 가시성과 확장성이 높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분야별 시스코 전문 엔지니어 분들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실제 데모를 바탕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코가 제공하는 5개 서비스에서 특히 네트워크 부분에서 강력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압도적인 강점으로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와 자동화된 배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킹에서 부연 설명드리면
넥서스 대시보드, 줄여서 ND 플랫폼으로 구현 가능하며 ND 통찰력은 이 ND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ND 인사이트를 사용하면 모든 가시성과 통찰력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지능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운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공급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제공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 솔루션, 특히 상용 VM웨어 등과 같은 솔루션과 오픈스택과 같이 클라우드 스택을 활용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라서 특히 컨테이너 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 기술 중 하나로 시스템을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컴퓨팅 작업을 패키징하여 가상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스코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근간이 되는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기존 환경과 동일한 가시성과 확장성이 높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네이티브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넓은 의미로 정의해 본다면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의 이점을 100% 활용하지 못했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와 같은 기술과 도구, 데브옵스, 애자일 방법론 등 도입하여 개발자 생산성, 비즈니스 민첩성, 확장성, 가용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주요 항목인 첫 번째 데브옵스입니다. 데브옵스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개선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두 번째 CI/CD, 지속적인 통합은 개발자가 작업한 코드를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테스트에 통과하면 코드를 통합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배포는 작업한 코드 및 변경사항들은 테스트를 거쳐 레파지토리에 업로드되고 실서비스 배포로 릴리즈까지 자동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화 기술 중 하나로 시스템을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컴퓨팅 작업을 패키징하여 가상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줄여서 MSA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을 독립적인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구축하고 각 구성 요소들은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아키텍처로 서비스 안정성과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시스코 솔루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 관리부터 가상 머신, 쿠버네티스 관리를 통한 컨테이너 영역까지 최적화, 가시성, 안정적인 운영성까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 상세한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시스코의 대표적인 솔루션으로서 인터사이트는 해외 지사의 여러 브랜치들과 통합, 운영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프라에서부터 워크로드, 그리고 자동화 및 최적화 서비스까지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통합 운영 플랫폼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모듈화되어 있어서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하나의 인터사이트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사이트 버추얼라이제이션 서비스,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 자체 데이터 센터와 CSP, 인프라 환경의 가상화 클러스터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 및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스코의 HCI인 하이퍼플렉스를 통해 서버와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그 위에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엔진이 하이퍼바이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 운영을 함으로써 쿠버네티스 환경을 인프라에서부터 하이퍼바이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 풀스택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엔진은 별도의 비용 없이 IKS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의 비용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사이트 솔루션은 현재 SaaS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프라이빗, 온프렘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번 세션 마무리에 앞서 요약드리면 시스코가 제안하는 공공 클라우드 방향성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2020년 많은 기업들이 퍼블릭, 프라이빗, 사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유능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2025년까지 산업 전반에서 85%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2년에는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50%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20년 이후에는 재택근무 직원 수가 400%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스코는 자랑하는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더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고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앱, 워크로드 관리에서 자체 클라우드에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 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솔루션으로 앱 다이나믹스부터 시스코 컨테이너 플랫폼,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프라이빗 및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확장하고 연결하여 일관된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보장합니다. 해당 솔루션으로는 시스코의 대표적인 솔루션이죠. 클라우드 ACI가 있고요. 그리고 캐털리스트 시리즈, 그 다음 SD-WAN 클라우드 온램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영역인데요.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 영역별 보안 구성이 가능하고 존부터 테넌트, 특히 업무 영역별 인증, 접근 제어 등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후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구성 시 클라우드 ID, 클라우드 직접 연결, 데이터, 사스를 포함한 애플리케이션 가식성과 함께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솔루션으로는 클라우드 락, 세시, CQX, 스텔스 와치 클라우드, 테트레이션, 엄브렐라, 듀오, 브라키 등이 있습니다. 이상 시스코가 제안하는 공공 클라우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